다빈치는 평생 완성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았어요.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완성작이 20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딱 하나 절대 손에서 놓지 않은 그림이 있어요. 의뢰받았는데 안 돌려준 그림이에요. 돈도 받았는데요. 죽기 직전까지 침대 옆에 두고 있었던 그림. 지금 우리가 루브르에 보러 가는 그 그림이에요. 모나리자예요. 왜 이 그림만큼은 놓지 못했을까요? 이 미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면으로 보면 웃는 것 같아요. 조금 옆으로 보면 슬픈 것 같아요.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무표정 같기도 해요. 50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자들이 이 미소의 정체를 연구했어요. 임산부다. 아니다. 다빈치 본인이다. 행복한 것이다. 슬픈 것이다.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오늘 그 이유를 찾아갈게요. 명화 한 잔 시작할게요.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말로 끝냈어요. 죽기 직전까지 아무에게도 팔지 않은 그림, 그의 침대 옆에 항상 있었던 그림. 오늘 그 그림 앞에 서볼게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건 1503년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게 1519년이에요. 16년 동안 손에 쥐고 있었어요. 계속 고치고 덧칠하고 다듬으면서요. 미완성인 채로 놔두었던 수백 점의 그림들이 있었는데 이 그림만은 달랐어요. 모나리자가 누구냐고요?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설은 리자 게라르딘이에요. 피렌체의 비단상인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예요. 이탈리아어로 모나는 마담 존칭이에요. 조콘도의 마담, 즉 조콘도 부인. 이탈리아에서는 이 그림을 라 조콘다라고 불러요. 1503년 조콘도가 다빈치에게 아내의 초상화를 의뢰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기념으로 걸어두려고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림을 완성하고도 돌려주지 않았어요. 왜요? 모나리자를 자세히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배경을 보세요. 리자의 왼쪽 배경과 오른쪽 배경의 지평선 높이가 달라요. 왼쪽은 지평선이 낮고 오른쪽은 높아요. 왜 그랬을까요? 의도적이에요. 다빈치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거예요. 지평선이 낮으면 인물이 높아 보여요. 위험 있어 보여요. 지평선이 높으면 인물이 작아 보여요. 친근해 보여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주려 한 거예요. 위험과 친근함, 거리감과 가까움. 그게 모나리자가 보는 각도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예요. 이 미소의 비밀은 사실 눈의 과학과 관련 있어요. 우리 눈에는 두 가지 시야가 있어요. 정면을 바라보는 중심시와 옆을 감지하는 주변시예요. 중심시는 세부를 정확하게 봐요. 주변시는 흐릿하게, 하지만 더 감성적으로 느껴요. 다빈치가 스푸마토로 입꼬리를 처리한 거 기억하시죠? 경계 없이 흐릿하게요. 입꼬리를 직접 바라보면 중심시로 보니까 세밀하게 보여요. 미소가 흐릿해요. 그런데 눈을 살짝 옆으로 돌리면 주변시로 느끼니까 흐릿함이 더 강하게 감지돼요. 미소가 확연해져요. 다빈치가 눈의 구조를 연구하고 그걸 그림에 적용한 거예요.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리기 시작한 건 1503년 50일 살이에요. 그리고 1519년 67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16년 동안 이 그림이 항상 그의 곁에 있었어요. 밀라노로 갈 때도 챙겼고 1516년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초청으로 프랑스로 이주할 때도 가져갔어요.
의뢰인 조콘도는 계속 그림을 달라고 했을 거예요. 돈도 줬고 기다렸을 거예요. 다빈치는 안 줬어요. 그에게 이 그림은 단순한 의뢰작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의미였던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현대 기술로 모나리자를 분석해 봤어요. 엑스레이, 저고해선 촬영으로 그림 한쪽을 들여다봤더니 수십 개의 레이어가 나왔어요. 다빈치가 수십 번 수정했다는 증거예요. 눈썹이 처음엔 있었어요. 지웠어요. 손의 위치도 바꿨어요. 배경의 산도 달라졌어요. 그는 16년 동안 이 그림을 놔두지 않은 게 아니에요. 16년 동안 계속 실험했어요. 빛이 피부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대기가 원경을 어떻게 흐릿하게 만드는지, 감정이 표정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모나리자는 그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의 실험실이었어요. 모나리자만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암굴의 성모예요. 다빈치가 이 그림을 2번 그렸어요. 루브르에 있는 버전과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버전이요. 왜 2번 그렸냐고요? 첫 번째 그림을 의뢰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돌려줬어요. 그래서 다빈치가 다시 그렸는데 2 버전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진짜 수수께끼는 따로 있어요. 천사의 손가락이에요. 천사가 한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를 가리키는지 아직도 학자들이 논쟁 중이에요. 다빈치는 왜 이 손가락을 그렸을까요? 이 그림도 다빈치예요. 체칠리아 갈레라니,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 스포르차의 연인이에요. 담비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담비, 그냥 귀여운 동물이 아니에요. 담비는 이탈리아어로 에르멜리노예요. 그리고 공작의 이름 루도비코의 그리스어 표기가 갈레아스예요. 갈레아스 플러스 담비, 공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인이 안고 있는 담비, 사실은 공작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의 눈을 보세요. 담비를 보지 않아요. 화면 밖 어딘가를 바라봐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거예요. 공작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다빈치가 그림 속의 순간을 담은 거예요. 살아있는 감정의 순간을요. 당시 초상화를 보면 사람들이 안 웃어요. 15에서 16세기 유럽의 초상화들을 보면 대부분 무표정이에요. 위험 있고 경직되어 있고 감정이 없어요. 그건 당시 귀족이나 부유층이 초상화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게 품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빈치는 리자를 웃게 그렸어요. 왜요? 다빈치가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초상화를 그릴 때 모델이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음악을 연주하고 이야기를 나눴다고요. 그는 리자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길 원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이 화면에 살아남길 원했어요. 모나리자의 미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학자들이 연구했어요. 19세기 신경과학자 기욤 듀센이 발견한 게 있어요. 듀센 스마일이라고 불러요. 진짜 웃음은 입뿐 아니라 눈끝 근육까지 움직여요. 가짜 웃음은 입만 움직여요. 모나리자의 눈을 보세요. 눈끝에 아주 미세한 주름이 있어요. 진짜 웃음이에요. 다빈치는 그걸 알았어요. 진짜 감정이 표정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해부학을 통해 연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리자의 그 순간의 진짜 미소를 500년 동안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지금 당신 삶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으세요? 왜 그걸 아직도 하냐고, 왜 그걸 아직도 붙들고 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다빈치도 그랬어요. 왜 그림을 안 돌려주냐고, 왜 16년이나 붙들고 있냐고.
그런데 그에게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직 찾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빛이 피부에 스며드는 방식, 눈끝에 남는 진짜 웃음의 흔적, 그걸 완전히 담을 때까지요. 남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당신만 아는 이유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다빈치는 모나리자를 아무에게도 팔지 않고 죽었어요. 그가 죽은 뒤 프랑스 왕이 그림을 샀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결국 루브르에 걸렸어요. 지금 매년 1000만 명이 그 그림 앞에 서요. 단 77 곱하기 53 cm짜리 나무판 위에 그려진 그림 앞에서 1000만 명이 숨을 멈춰요. 다빈치가 16년 동안 놓지 않은 게 이유가 있었어요. 당신이 지금 놓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요. 다빈치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시간엔 다빈치가 가장 두려워한 주제를 보러 가요. 배신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남들이 이해 못하는 걸 붙들고 있는 날이었나요? 괜찮아요. 다빈치도 그랬어요. 다음 시간엔 다빈치 작품 중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을 보러 가요. 12명의 제자들 중 한 명이 배신자예요. 그리고 다빈치는 그 순간을 포착했어요. 배신자의 얼굴과 그걸 알면서도 바라보는 예수의 눈빛. 최후의 만찬이에요. 다음 화에서 만나요. 오늘 밤도 당신만의 이유를 지키면서 편히 쉬세요. 명화 한 잔의 아르테였습니다.